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예, 오늘은 정부의 대출 중에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12월 2일부터 연소득 2억 이하인 신혼부부들한테도 확대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보면서 이 정부가 특히 특정 정부를 지칭하기 좀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항상 부동산 올리는데 열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사실 쓸 돈이 지금 없어요. 다들 부동산에 들어가느란 바람에. 그래서 내수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또 대출로 또 부동산을 한도 끝도 없이 올려보겠다. 물론 그동안 내려가는 거를 많이 막았고요. 또 너무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미안해서 살짝 대출을 조였겠죠. 저는 진짜 정책이 저는 좌든 우든 좋은 정책이라 그러면 박수를 칩니다. 근데 이 정책하고 또 하나 뭐냐면 임대차 그 3법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법안을 또 민주당에서 올린 것 같아요. 두 군데서 서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너무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저렇게 정책을 내는 게 나한텐 불편하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다라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저런 정책이 있어라고 양쪽 둘 다 혹은 한쪽에서 그렇게 느끼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정책은 보편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을 예전에 그랬죠. 마리 앙투아네트가 국민들이 먹을 빵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 병신들 왜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그런 정책을 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건 정책은 아니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우유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면 우유값을 반으로 내리고 못 올리게 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항상 선과 후 그리고 나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젖소 낙농업자들이 소를 다 도축시켜 버립니다. 왜냐면 생산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유가 더 풍기가 돼갖고 가격이 더 올라 버려요. 예를 들어서 10달러였던 것이 5달러를 내려서 5달러 이상 못 팔게 하니까 생산 원가도 안 나와 그러면서 소를 다 도축해서 소를 팔아버리니까 우유 생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유값이 10달러가 아니라 20달러, 30달러로 무제한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낼 때는 그 전후좌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우유가 너무 가격이 올라서 10달러씩 받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싸다고 느끼면 왜 10달러를 받는지 그 우유를 예를 들어서 건초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가 너무 줄어서 그런 건지 그런 환경을 보고 양쪽으로 달래는 정책을 내면서 그나마 소를 늘리거나 젖소를 늘리거나 아니면 건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런 형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하는 행동들. 지금 제가 볼 땐 이 두 가지 정책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수가 죽는 원인이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다 부동산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원인이 큰데 거기다 대고 돈을 또 빚내서 대출해서 또 집을 사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그 즉흥적인 정책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3법이 아니라 그 무제한 갱신 청구가 이것도 뭔가 울분에 처해서 내는 정책이지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들도 사실은 이게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요. 그 우유랑 비슷해져요.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무제한 갱신을 청구를 하다 그러면 임대인들이 부동산을
이거 내가 해봐야 돈도 안 되고 골머리만 아프겠네. 그리고 팔아버릴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주택을 더 이상 매수 안 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 건축업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급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정부가 알았다면 대신에 보조적으로 LH를 통해서 많은 주택을 경매시장에서 저가로 떨어진 토지를 사들여 갖고 우리처럼 뭐 천채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 뭐 500채가 되는 아파트 단지 이런 게 아니라 뭐 2개 동, 3개 동, 1개 동씩이라도 단계적으로 그 빌라 단지를 한꺼번에 다 재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좋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큰 계획으로 어떤 그 맵을 짤 수도 있고 강남처럼 대규모로 그 개발을 하면 도로도 제대로 놓을 수 있고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정말 이해관계가 심하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실제로 10년, 2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30년, 40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쪼개서 작은 구역 섹터를 아파트를 만들어서 지면 나중에 이 아파트들을 재개발할 때 오히려 빌라 지역에 있는 것보다 더 재건축을 하기에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방법이 여의치가 않으면 B라는 방법으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뭐 강도 아니고 계속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뭔가 엄청난 걸 냈다. 그러니까 나한테 표 줘. 나한테 투표를 해. 이런 느낌밖에는 사실 들지 않거든요. 저는 뭐 정당이나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책에 대해서는 이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다. 또는 이건 좋은 정책이다라고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기초소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민주당에서 맨 처음에 시행하려고 했던 그 정책 있죠. 모든 국민한테 매달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기초정책 좋죠. 근데 그거를 시도하려고 했던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스위스도 그렇고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많이 그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내린 결론은 그렇게 해서는 국가 재정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서 사회주의 국가처럼 다 알아서 먹을 걸 더 주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국가 간의 경쟁이 붙어야 어느 정도 생산성도 있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주다 보면 예전에 그 베네수엘라처럼 석유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온 국민이 해피했죠. 석유를 팔아서 무상복지에다가 무상교육에다가 무상주택에다가 무상생활비. 그런데 그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영원할 수가 없냐면 그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다른 국가랑 경쟁적으로 해서 이겨야 그 산업이 발전하고 거기서 또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런 형태로 되는데 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면 그건 뭐가 되냐면요. 나중에 배부른 돼지만 남습니다. 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돼지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바보가 돼버리는 국민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을 만드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책은 맨 처음엔 받아들이기 좋고 달콤하고 되게 좋죠. 하지만 그것은 국민을 다 망가뜨리는 정책이에요. 우리가 당뇨병 걸릴 때 어떤가요? 하루 종일 사탕을 입에 달고 다니면 당뇨병 걸리죠. 하루 종일 콜라를 입에 달리고 내 조카 하나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미군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 잠깐 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건강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저녁에 피트병 1.5리터짜리 콜라를 매일 하루에 한 병씩 마셨습니다. 저녁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몰라요. 인과관계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딱 한 달 후에 미국 가서 미군이 되려고 테스트하는 과정에 당뇨가 발견됐어요. 건강했던 친구가.
딱 한 달 만에. 물론 그게 콜라가 100% 원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게 거의 개연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콤한 음식을 그렇게 무제한으로 먹는 거는 입에는 달겠지만 몸에는 쓴 것처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신경질적으로 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정책을 내는 거는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알고 멍청이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먹힙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탐욕 그 자체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통제를 안 하면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스스로 절제를 못하면 탐욕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약에 찌든 친구들이 마약을 딱 한 번 하면 벗어나질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의지가 있어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런데 100이면 100 그 마약을 못 끊고 마약쟁이로 변한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배는 절대 어렵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의 정책을 한번 시작하잖아요. 그 정책을 절대 못 걷어들입니다. 왜냐고요? 맛을 들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런 국가가 건전하게 운영이 될까요? 절대 그런 국가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없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국민이 다 해외로 도망가거나 도망가지 못하는 국민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국민들은 다 도망을 가요. 해외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고 완전히 슬럼가가 돼버려요. 저는 그런 정책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이 보편 타당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정책을 내야지 와 저런 정책을 다 내냐라고 생각하는 정책을 내는 건 정말 정치인으로서 정말 인면수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후한무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뻔뻔하다고 하기 좀 그렇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책들은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정책도 저는 과한 정책이에요. 그런 정책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3살짜리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한 정책? 그런 정책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3살짜리가 사리분별을 하고서 어떤 요구를 하는 건가요? 3살짜리가 면도칼을 달라고 그럴 때 안 주면 우니까 귀찮아 죽겠으니까 면도칼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저는 그런 정책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떤 한쪽을 바라보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양쪽을 바라보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그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을 만한 어떤 타당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지 한쪽은 죽어라 하면 그 다 죽고 그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예전에 모택동인지 등소평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들녘의 참새가 나다를 너무 자꾸 먹어서 수확량이 준다 그랬더니 다 참새를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새를 무작위를 보이는 것마다 죽였더니 벌레가 들끓어서 그 수확은 예전보다 훨씬 못하게 수확을 했다고 그럽니다. 온 들판에 메뚜기 떼가 날아다녀서 결국에는 그 어떻게 됐냐면 그 참새를 러시아인가 어디에서 대량으로 들어와서 뿌려놨어요. 새끼를 까게.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갖고 정책을 내는 건 정말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뭐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제가 주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뭐냐면 서울대 졸업한 인성이 없는 천재 같은 친구들은 나라를 팔아먹는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데 내는 정책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만 내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제 생각은 이 두 가지 정책,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처럼 뭐 2억 이상인 사람들도 확대해갖고 아예 신생아 특례 자체를 없애도록 해야 되고요.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내야 됩니다. 지금도 돈이 없어서 내수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은 정책이란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나쁜 정책은 참 국민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